자, 이번 영상은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매매 영상에서 호가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줄 때 수익을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오르든 30% 오르든 제가 매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전부 발라먹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은 욕심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티면은 수익 전부 반납하고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끝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구간들 억지로 이길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매매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판단해서 매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 먹거나 탄력이 끊길 때 빠지는 편입니다. 실전투자 대회에서 정말 초고수 분들도 당일 20% 30% 오르는 종목에서 1%라도 제대로 뛰는 것을 목표로 두고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 마음이 20% 오르면 20% 그대로 먹고 싶고 그 이상 먹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20%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5% 10% 날아가게 돼버린다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런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게 된다면 누적 수익이 쉽게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 등락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1%라도 떼면서 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이며 그 뒤에 매도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잘못될 경우를 각오하게 된다면 수익이 없어도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발라 먹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던가, 이렇게 매도는 각자 선택의 영역이지만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최고점 매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는 만족할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 매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이 매매 영상에서 제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금액이 크다면 크다 할 수 있고 또 적다면 적다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중간 이상은 되는 금액인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호가창에 갑자기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진짜 눈이 돌아갈 정도의 매수세가 보이려면 한 2억 3억 정도는 주문을 넣어야지 진짜 큰 물량이 들어왔다 느껴지는 것인데, 저는 보시다시피 평소에 4천만원 7천만원 많으면은 1억 정도, 이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 종목에서 따지고 본다면 절대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며, 호가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잘못될 경우에 손절이 쉬운 자리인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주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여기서 잘못되었을 때 손절을 하기 쉬운 자리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호가창의 물량이 좀 자연스럽게 쌓여 있어야 되며, 비정상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만주 2만주가 추가된다던가, 평균 물량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 갑자기 한 호가 밑에 매수 대기가 걸린다던가, 그런 것들은 험매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르는 게 맞습니다. 물량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골고루 쌓여 있어야 되며, 내가 이 종목을 만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잘못되어서 만주를 던졌을 때 그 만주를 호가창 크게 변동 없이 팔아 먹을 수 있을 때, 이거를 계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 만주 들어갔는데 밑에 호가창에 한 호가당 받쳐주는 물량이 2,000주 3,000주 밖에 없다면은 그 만주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매도를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시장가 매도가 나오거나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면은 가벼운 호가창 종목에서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창 보고서 내가 몇 주를 진입했을 때 이 몇 주 던져버리면 밑에 호가에서 받아줄 물량이 있냐, 안정적이냐, 이거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이 매매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손절이 쉬운 자리인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로 올라갈 힘을 가졌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매 후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10,000원 돌파하고 나서 이 엄청난 매물대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다가 매물에 눌려가지고 뚫어주는 척 하고서 바로 밀려버리고 또 뚫어주는 척 하다가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위로 매물대가 한 15만 주에서 20만 주, 30만 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뚫어준다 하더라도 그 뚫어주면서 들어온 물량 중에 단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며 쉽게 말해서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 위로 매물대가 한 호가당 거의 20만 주 이상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250원 밑으로 받쳐주는 물량이 한 5만 주에서 7만 주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좀 많이 들어오면 10만 주, 뚫어줄 때는 막 10만 주씩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타들 전부 다 따라서 들어왔지만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5만 원이 아니라 5만 주에서 7만 주 받쳐주는 물량이 5만 주에서 7만 주였는데 단타로 들어온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며 그 단타들 뭐 저같이 그냥 빠르게 먹고 도망가거나 뭐 한호가 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거나 여러 가지 단타들이 있을 텐데 많은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그게 수틀렸을 때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뭐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만 주가 쌓여 있다면 밑에는 한 10만 주 이상 10만 주에서 13만 주 매수 대기가 좀 적어야 되니까 한 10만 주 이상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제자리로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밑에 받쳐주는 매물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서 유지를 하지 못하고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 힘을 가졌는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위로 매물대가 너무 심하게 있다 싶으면은 그 종목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비슷한 호가 종목이 LB세미콘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한 호가에 10만 주 쌓여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10만 주도 쌓여 있고 3만 주도 있고 4만 주도 있고 이렇게 물량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LB세미콘이 위에 한 호가도 빠짐없이 10만 주씩 가득 쌓여 있다면은 저는 그때 매수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가창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게 꼭 빽빽하게 10만 주 이상씩 다 쌓여 있다면 저는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매매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봤자 뭐 한 호가 두 호가 올라가다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뜨면서 그전 거래량 전부 다 돌파하고 최고치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 엄청난 물량들도 전부 다 뚫어주겠지만 보통은 매물대가 많으면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그전 거래량을 전부 다 씹어 먹을 것 같은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서 유지가 될 때 그때만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괜찮은가?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거래량이 좀 없다가 어떤 종목이든 보시면은 거래량이 쭉 죽었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 튀어오르고 그런 종목들은 잠깐 중요한 자리에서 저 같은 단타만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꾸준하게 올라와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지 그때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영상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볼 텐데 우선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은 자 이렇게 장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이 영상은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했는데 이렇게 종목들을 탐색하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서 한 2분 정도 지나서 카카오 게임즈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매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 구간 여기서 끝까지 올라갈 때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제 되었든 간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 나와서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음봉 나오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급등해 버린다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잃고선 눌릴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보다가 종목들 계속 탐색합니다. 자리가 괜찮은지 조건에 맞는지 쭉 검색하다가 카카오 게임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점에서 한번 휘청거렸고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은 그 뒤로도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서 계속해서 꾸준한 거래량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영상을 찍어도 저도 여러 번 시간 날 때마다 돌려보면서 실수가 무엇인지 매수 타이밍에 뭐가 부족했는지 이렇게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 학습을 하는데 주식 초보자 분들은 자기가 매매하는 것을 녹화해 놓고서 내가 이 자리에서 왜 들어갔지? 아니면 여기서 왜 매수 매도를 못했지?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서 또 반복 학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하는 생각은 자 이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생각은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다시 고점을 유지해 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5분선은 유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나쁜 종목이면은 올라가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서 내려갈 것이다. 밑에 매수 대기 물량이 꾸준하게 추가가 되지 않고선 그냥 시장가로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자 방금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순식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보면은 자 0.5배속으로 보겠습니다. 0.5배속으로 본다면은 제가 여기서 54,100원에 매수를 넣을 준비를 합니다. 54,200원에 설정을 해 놓았는데 자 그 전에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 빠지다가 이게 진짜 나쁜 종목이었으면은 여기서 저점 깨면서 시장가 매도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저점을 깨면서 빠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좋은 종목이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생각을 했던 것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밑에 받쳐주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1400주 설정해 놓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1400주를 쉽게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원칙,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놓고선 1400주 들어가서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1400주는 이 호가창에서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수를 한 다음에 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54,100원. 자 여기서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54,100원을 뚫어 주었습니다. 뚫어 주고 나서 매수 대기가 54,100원에 쌓이는 것을 보고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54,100원 지금 소화시키고 나서 자 여기서 54,100원에 1,400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400주가 위에 매수 대기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상태 1,400주로 들어가려 했는데 받쳐주는 물량이 이렇게 꼼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54,200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1341주 체결을 시켰습니다. 54,200원에 딱 체결을 시켰으며
여기서 제가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1번 잘못될 경우 손절이 쉬운 자리인가. 만약에 제가 매수한 다음에 잘못된다면 이게 나쁜 종목이라면은 다시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이 54,100원 뚫어줬던 거 그냥 깨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좀 심하게 나오거나 다시 54,200원을 깨면서 매도 대기가 한 3, 4천 주 정도 쌓였다. 저항이 계속해서 걸리게 되고 매도 대기가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면은 저는 아마 54,200원이나 54,100원, 54,000원, 한 53,900원까지는 손절을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한 53,800원까지. 어째 되었든 간에 이 호가창에서는 내가 손절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4,200원에 들어가고, 자, 제가 들어가자마자 600주 정도 쌓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3,300원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편하게 위의 호가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좀 편하게 느끼는 구간이 제가 매수한 구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게 된다면 이게 오르다가 잘못되었을 때 본전에 손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저항 심하게 걸린다 싶으면 그냥 본전에 수수료 세금 아깝긴 하지만 본전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본전에 던지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단타를 치면서 이런 상황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매수 가격보다, 자,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매도를 걸었습니다. 매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도를 클릭한 이유가 단타는 항상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수가에서 두 개 호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4,100원, 매수가는 54,200원인데 100원에 걸어놨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시장가로 좀 크게 빼거나 아니면 좀 저항이 심하게 걸려서 저보다 많은 물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누군가 저보다 빨리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4,200원에 손절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호가 좀 여유롭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100%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대기라는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54,400원에 2,000주 추가되고 바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좀 편해지니까 매도를 취소했다가 또 다시 대기했다가 위험해지면은 대기하면서 집중을 합니다. 호가창이 계속 안정적인지 아니면 좀 위협적인지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유로워지니까 자, 여기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편한 자리가 되었으며 정말 잘 올라서 차트가 살아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전 이 고점들 뚫어주고 차트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이 저점을 그냥 힘없이 깨버렸을 텐데 이게 좋은 종목이라서 차트가 살아나면서 이 최근 고점, 이 구간 여기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렇게 매수에 성공했다면 그 뒤부터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잘 올라간다면 뭐 적당히 수익을 먹고 빠지던가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버티던가 본전까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던가 아니면은 절반 매도 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던가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의 그릇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며 그 뒤로는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수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적당히 올랐다 싶어서 이제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하는데 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쭉 지납니다. 주가가 안정을 찾고서 자, 여기서 음봉으로 꺾일 것 같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올라갈 자리인데 올라가지 못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가 무너지고 있으며 여기서 최악의 상황에는 전 저점을 깨버릴 수 있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다시 이 5분선 추세를 찾아줄 것이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5분선 위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서 54,200원에 재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면은 어차피 다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많아서 손절이 쉬울 것이기 때문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자, 재진입하고 나서 이제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5분선 위에서 계속 올라갈 줄 것이고, 나쁜 종목이면은 다시 내려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게 전 고점 뚫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 고점 뚫어주면은 이제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방에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 되니까 저는 적당히 수익을 먹고선 이 A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나눠 가지고 실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면서 전량 수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55,400원까지 150만원 정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카카오 게임즈를 봤을 때 저는 55,400원에서 팔았지만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팔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버텼더라면은 이때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져서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A의 방법을 선택했으며,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이 20% 오르든 30% 오르든 간에 1%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도는 욕심의 영역이며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매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매수는 내 원칙대로 최고의 자리를 골라서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매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적당히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욕심을 잘 조절하시면서 이 A, B, C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 조절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